네, 많은 분들께서 경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특별히 오늘은 이분을 좀 연결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직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 맡고 계신 민관기 회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예, 경찰과 관련해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 프로그램 연결해서 여쭤봤었는데 오늘은 전화로 우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실은 특공 그리고 경호 두 군데 다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너무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답답함도 있고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에 대한 한탄도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집행 과정을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공수처의 의지가 부족했다. 네. 그다음에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경찰의 그 현행범 체포를 제지한 부분에서 네. 이미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현장 상황을 잘 몰랐다. 사실 어제 공수처 관계자도 그렇게까지 저항할 줄은 몰랐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이게 저 체포하러 가는 그 집행관들의 태도일까요? 그러니까 상대가 극렬 저항할 거라고는 제가 보기엔 초등학생들도 알 것 같은데 어떻게 공수처는 그동안 이제 뭐 체포영장을 이렇게 보여주면 네. 네, 이렇게 순순히 따라오는 사람들만 체포를 했던 거죠. 공수처가 그렇죠. 예. 저항하고 안 가겠다고 버티고 이런 사람들은 체포해본 경험이 없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고위공직자들은 예. 뭐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을 이렇게 보여주면 네. 뭐 순순히 집행에 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경찰은 네. 경찰은 주로 체포 과정에서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나요? 일단은 그 출석 요구를 하잖아요. 예.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3회 이상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뭐 도주를 한다든가 체포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강제 수사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제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데 네. 그 중간중간에 그 장벽들은 부수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공수처에서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다. 너무 신사적이지 않았나. 공수처가 너무 가서 영장 보여주면 네. 순순히 응할 것처럼. 네. 그래서 뭐 경찰들이 그 진입로를 막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네. 뭐 그렇게까지 오버하지 마. 뭐 약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답답할 노릇인데 일단은 그렇죠. 지금 이번에 2차 집행 과정에 대한 궁금증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2차 때마저도 이게 안 되면 매우 곤란한 거 아니냐. 제가 어제 취재해 보니까 그 국수본 다녀온 국회의원들 해주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1차 때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탱크로 밀고 올라가지 않는 한 이게 더 어렵다. 불응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건데요. 경찰은 탱크가 없죠. 장갑차는 있죠. 장갑차. 특공대. 특공대 장갑차. 예. 그 어떻게 작전을 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 경호처의 저항이 어느 정도 셀 거라고 보세요? 저는 한 24시간 정도 지나면 네. 경호처의 저항은 어느 정도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가장 안전한 체포 방법 3박 4일 체포 방법이 전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3박 4일 체포 방법. 고립시키는 거죠. 고립시키고 네. 대치하면서 네. 검거하고 그러니까 뭐 12시간에 뭐 한 10명, 20명 이렇게 그러니까 12시간당 열에서 20명. 1명, 2명씩 끌어내고 무리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무너지고 그다음에 그 사람 그 쳐놓은 장벽들 차량이라든가 철조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걷어내면서 그 정문 쪽에서는 우리가 그 질서 유지를 기동대에서는 또 질서 유지를 하고 체포조 형사들은 형사들대로
앞으로 전진하고 필요하면 특공대도 진료 개척에 투입을 네. 하고 예. 뭐 이런 방법들을 쓴다고 하면 네. 뭐 꼭 뭐 난관이라고만은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다시 못했다, 2차 실패를 했다. 네. 이러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2차 작전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방법은 압도적으로 경력을 좀 쏟아 부어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저희 네네. 프로그램에 어제 출연했던 류사명 총경 같은 경우에는 한 5천 명의 경력을 투입하고 경찰 특공대도 넣어서 헬기 투하 작전 같은 거를 비롯해서 압도적으로 작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특공대는 그 헬기 쪽은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진로 개척에 좀 치중을 하고 특공대는 예. 그렇죠. 예. 뭐 한 100명 정도. 예. 그다음에 체포는 형사들 예. 한 500에서 1000명 정도. 500에서 1000명 체포.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정문 질서 유지. 예. 우리 기동대는 뭐 한 2000명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거기서 검거를 하면 네. 다시 이제 이송하는 우리 수사팀. 예. 이송팀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분업화 시켜서 다만 이제 처음에 치고 들어갈 때 네. 장애물을 그 제거하는 네. 시간들이 아마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급하게 하고 헬기가 내려오고 막 그 다이나믹한 네. 체포 작전이 들어가면 보는 사람은 좋지만 예.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사상자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상자가 날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예. 좀 시간을 가지고 예.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예. 시간을 가지고 예. 점차 좁혀가는 방법. 예. 어차피 그 지역은 고립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고 본다면 네. 그렇게 해서 검거를 하면서 네. 그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문제도 없고 이렇게 그렇군요.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총기 케이블 타이 대테러 부대 무장시키고 산수차까지 동원을 해라라는 게 박종준 경호처장 또는 김성훈 차장, 이광호 본부장의 요구였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네네. 덜어는 지금 그 관저 안에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명수배해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부분들은 현장에서 어제 그 국수본에서 뭐 그 윤석열 대통령 소재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그 체포 현장에서 없다고 하면 그 네. 주변도 좀 광범위하게 수색할 수 있게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조금 공수처에서 받을 때 넓혀주면 좋긴 좋죠. 예. 한남동 뭐 관저 공간 다른 공간들까지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네. 네, 나중에 만약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없으면 예. 그 주변을 전부 그 압수수색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미리미리 마련해주는 네. 준비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관저에서 나와서 그 고양이 뉴스 원 PD에 따르면은 거기 뭐 탔는지 안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차량을 타고 빠져나갔을 가능성. 그래서 혹시 뭐 그 국방부 지하에 있는 벙커에 숨었을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벙커에 숨어서 안 나온다거나 문을 잠궈 버린다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만약에 그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우리가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경호처에서도 만약에 네. 거기에 윤석열 그 대통령이 없다면 네. 지금 사실은 스크랩을 짜고 예. 뭐 경호를 한다는 그 의지잖아요. 예. 그거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예. 거기에 지금 경호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없다면. 네. 그런데 그러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경호 대상도 없는데 거기에서 일종의 뭐 작전 비슷하게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인 거고 예를 들어서 벙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오거나 이런 방식 저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거기까지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관저의 업무동과
주거동에 있는데, 그러니까 주거동에 있을 가능성을 놓고 상정을 하고 있는데 업무동이나 주거동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부 지하 벙커에 가가지고 문장구가 안 나오거나 이렇게 농성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때는 경찰이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그 부분은 그 압수수색 영장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공수처에서 그 대상 지역을 좀 포괄적으로 이번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께서는 뭐 3박 4일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좀 갖고 작전을 들어가는 게 좋겠다. 언제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준비되면 바로 들어가야죠. 준비되면 바로 들어가야 된다.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그 어제 그 체포영장 기일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아직 나왔나요? 영장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네네. 영장 나오면 즉시. 네네네. 네. 나오면 뭐 하루 이틀 정도만 준비하면 장비들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뭐 크레인이라든가 뭐 그 레카라든가 이런 그 장비 그 차량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장비들에 대한 그 협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실제로 인원 동원이라든가 뭐 이런 그 작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하루 정도면 소화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전 계획하는 거는 뭐 경찰 늘 노상하던 일이라서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제 장비 정도 뭐 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아유, 저희가 다음에는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 맡아서 활동하셨던 민관기 전 회장과 함께했습니다.